무농약 홍삼 마늘 밭입니다. 지금 9일째쯤 됐거든요. 9일째. 10일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잘 나고 있습니다. 안 난 곳도 있고, 이렇게 안 난 것도 있고, 요렇게 난 것도 있고, 요렇게 많이 큰 것도 있고, 그렇네요. 안 난 곳은, 열어보니까, 밑에 뿌리가 엄청 내렸더라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야 마늘을 심은 거죠. 제일 먼저 이제 마늘을 가만 놔두면 그 마늘종에서 씨가 생기죠. 그게 이제 주화씨입니다. 주화씨를 11월 초순, 저는 11월 10일 날 심었는데요. 11월 초순에 심어가지고 마늘 수확할 때 6월 초에 같이 수확했습니다. 그거를 좀 큰 거를 모아서 요 고래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도야 마늘 심은 게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심다가 힘들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앉아가지고 쩍벌을 해야 되거든요. 쩍벌. 그러니까 다리를 쩍 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을 때. 그러니까 좌골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아프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 그 다음 날 때도 잘 안 풀려요. 그럼 또 안 심습니다. 엄청 게으르게 하죠. 그래도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손님도 오고 이래가지고 요거 심는데 한 사흘 걸렸나? 심다가 말다가 막 이렇게 했습니다. 요 두 골은 제법 낫죠. 그러니까 도야 마늘이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신기합니다. 도야 마늘은 처음 심으니까 신기합니다. 10월 23일 날 심은 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작은 거 심으니까 조금 작게 나오죠. 좀 얇게 나옵니다. 저쪽 거보다는 조금 얇게 나옵니다. 저쪽 거보다는 조금 작은 거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작게 나오죠. 요것도 그렇고 좀 작은 걸 심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조금 작아요. 손님 오면 뭐 손님 오는데 심을 수 없으니까 이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저 제일 긴 거는 30m가 넘습니다. 한 골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아주 작은 거, 요거 두 골 아주 작은 거 심었는데 보세요. 아주 얇게 나오죠. 아주 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메주콩만한 거, 메주콩보다 좀 작나? 그런 거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얇게 나오죠. 그런데 크는 거는 똑같을 겁니다. 아마 처음 심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요쪽은 요것도 작은 거 심었고요. 아주 약하게 나오죠. 이렇게 늦게 심은 겁니다. 한 사흘 26일 정도 26일 27일 10월 27일 정도 심은 겁니다. 요거는 며칠 안 됐죠. 요쪽은 도야 마늘이 모자라 가지고 마늘 쪽내 가지고 심은 겁니다. 이제 올라오네요. 이거는 뭐 며칠 안 됐습니다. 저쪽은 이제 주화씨 또 해놨거든요. 조금씩 바꾸려고 조금만 했습니다. 조금만 심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는 좀 작게 나오네요. 도야 마늘 좀 작은 거는 좀 작게 나오는데 자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늦게 심었고요. 한 사흘 정도 늦게 심었고. 그런데도 도야 마늘 심었는데도 아주 뭐 한 사흘 정도 차이가 나도 아이고야 야 여기 저게 이거 심자마자 바로
바로 우리 그 방제액을 쳐줬었죠. 왜 방제액을 쳐주냐 하면 요 구멍으로 나방 같은 것들이 파리, 고자리 파리 이런 것들이 알을 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가 파먹어 버려요. 새가 이게 왜 이렇게 움푹하지? 파가지고 이게 찍어가지고 뽑아버립니다. 새가. 새들의 천국이거든요. 여기가. 바늘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싹이 안 올라오네요. 새가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다 꺾어 먹습니다. 이거는 아마 거세미 나방 애벌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구멍으로 이제 곤충이 알을 까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잘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잎을. 그러니까 이게 무농약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요런 게 있단 말이죠. 농약을 치면 저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잃는 거는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0%가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 깎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농약으로 할 경우에 이런 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흔한 일이니까요. 농약을 쳐도 뭐 저런 거는 있을걸요. 그건 모르겠는데 안 쳐봐가지고. 뭐 생강이든 감자든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이렇게 갉아 먹습니다.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초기에는 방제를, 우리 방제기죠, 조금 열심히 한 사흘에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꺾어 먹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조금 아프긴 한데요. 그래도 한 80% 이상 건지거든요. 초기에 열심히 쳤을 경우에. 안 치는 경우에는 많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 영상 있죠. 그거 보시고 100% 다 해야겠다 이러면 하지 마시고요. 한 80% 선까지. 근데 만약에 우리 방제액을 안 치죠, 그럼 20%도 못 건집니다. 10%에서 15% 정도 건지면 많이 건질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밑에 그 곰팡이병,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화학농약을 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이 농업기술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문의를 해보니까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농약 치기 싫은데 어쩌겠어요. 여태까지 근데 잘했어요. 대신에 토양 살충 살균은 님 케이크, 유황, 석회로 꼭 하시고요. 그 석회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해야 됩니다. 저는 여름에 해놨었습니다. 석회를 치시고요. 그 세 가지죠. 그걸로 토양 살충 살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고 나서 바로 사흘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렇게 니모일, 할미꽃 뿌리우리, 고사무리물, 목초액, 바닷물, 유황, 식용 베이킹소다. 식용입니다. 세제형 아닙니다. 요렇게 섞어서 쳐주시면 한 80% 정도 건질 수 있습니다. 80%면 많은 겁니다. 만약에 안 하면 20%도 못 건져요.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10% 됩니다. 10%에서 20% 정도밖에 못 건져요. 전부 군뱅이가 다 갉아먹습니다. 하시면 한 80% 건질 수 있습니다. 80%가 어딥니까? 보통 우리 야채 가격의 3배에서 5배 정도 하죠. 유기농이. 그 가격이 3배에서 5배. 10배 되는 경우도 봤고요.
막 이렇죠. 그럼 80% 건지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텃밭에서는 꼭 이렇게 하세요. 이게 9일 됐는데요. 9일 됐는데 정말 이게 빨리 올라왔죠. 9일째인데. 보통 한 4, 5일 정도 되니까 싹이 터지더라고요. 이 꼬투리가 딱 올라오던데. 여기 아직 안 올라온 것도 많거든요. 보면. 이제 어떻게 올라오냐면, 안 올라온다고 해서 파보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파보니까 뿌리가 엄청 내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걸음은 엄청나게 했죠. 12종류 들어갔습니다. 니몰, 유황, 석회, 그 다음에 님 케이크 이런 거 합해가지고요. 한 12가지 정도 다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되는데 한 5일 정도만 하니까 요렇게 되는데 한 5일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네요. 도야 마늘인 경우입니다. 저 마늘 쪽내 갖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 근데 제가 한 개 빼보니까 이 위에 싹이 안 나와가지고 하나 파보니까 뿌리는 엄청 내렸더라고. 정말 많이 내렸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저기도 많이 났지만 여기도 조금 많이 났네. 조금 파란색이 보이죠? 여기도 좀 많이 났고, 저쪽 두 골은 좀 늦게 심어가지고, 어디 갔다 오고 손님 오고 이래가지고 늦게 심어가지고 아직 안 났고요. 근데 내밀고는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더 잘 자라겠죠. 아무튼 새싹이 너무너무 예뻐요. 뿌듯합니다. 10월 25일 기준으로 심거든요. 저는 겨울에 부직포 안 씌웁니다. 저는 부직포 안 씌웁니다. 여기가 거창 옆이니까 경북하고 경남 경계선이거든요. 여기도 춥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이 해발 400m쯤 되니까 저 밑에보다 한 3도에서 4도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중간 지점까지, 충청남도 남부까지 비슷할 겁니다. 아마 날씨가. 그래도 이 겨울에 안 얼어 죽더라고요. 이제 경북 중간 정도까지는 이게 부직포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얼어 죽은 거 없었어요. 이때까지 계속. 여기도 우리 농장에서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전부 양 사이드가 산이죠. 경치가 정말, 오늘 비도 오고 운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쪽파는 좀 많이 심었거든요. 쪽파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거는 봄에 뺄 겁니다. 봄에 빼서 파김치 담을 겁니다. 파김치 생으로 담아 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가로로 무너집니다. 비료 치면 질깁니다. 비료 치지 마세요. 방제는 여기에 치는 거, 친환경 방제 만들기, 그거 있죠.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 농장 전체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아예 화학 농약이 없습니다. 화학 비료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당도가 엄청 높아요. 밑에 거름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 드시면 정말 밥이 맛있습니다. 또 우리 마을에서 나는 쌀이 당도가 좀 높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다 그래요. 모든 쌀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이 되나니까 농약 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동네는. 그리고 우리 동네 특징이 산이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특징이 비닐하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비닐하우스도 없어요. 왜? 다 날아가니까. 우리 농장에도 비닐하우스가 없는데요. 그 비닐하우스 키우면 맛이 없다 이래갖고
비닐하우스 안 하는 경향도 있고, 지어놔봤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 짓는 게 더 큽니다. 이유가 바람이 날아가 버려요. 아예 비닐하우스 지을 엄두를 못 냅니다. 이 산이라서 또 계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산에 계곡이잖아요. 이렇게 전부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못 짓죠. 아무튼 노지에서 이렇게 유기농으로 키우면 정말 당도도 좋고요,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질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 질긴 거 이런 게 없어요. 무너져요. 아삭아삭하고. 유황을 많이 치면 이 야채들이 아삭아삭합니다. 그렇더라고요.